안녕하세요. 똘스의 내피셜 김이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하남교산 첫 번째 청약이죠. 푸르지오 더 퍼스트 사전 청약자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약속대로 오늘은 일반 청약자들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뚜둥. 4월 29일부터 4월 30일 4월 29일은 심지어 야간 청약도 받았잖아요. 양일간의 사전 청약자들의 본 청약이 끝나고 이제 특별 공고가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최초로 분양한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자들의 청약 경쟁률이 55%, 뒤이어 두 번째 청약 고양 창릉에서는 73%, 이번 하남 교사는 84%. 입지도 입지지만 사전 청약 제도는 이제 폐지됐잖아요. 더불어서 이미 사전 청약된 단지들 중에서도 사업이 취소되는 현장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전 청약자들의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입지가 좋아야겠죠. 사전 청약자들 분들 중에서 이탈하신 분들 16%의 물량은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138세대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물론 특별 공급 때 미달되는 부분도 일반 공급 물량에 얹어서 청약이 되겠지만 크게 대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서 일반 청약 고민하시는 분들 충분하게 고민할 시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얼만큼 물량이 늘어나느냐, 원래 당초에 일반 공급된 물량은 이 정도였어요. 51 타입 26세대, 55 타입 1세대, 58 타입 4세대, 그리고 59 타입이 32세대인데요. 사전 청약 이탈 물량인 138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63세대였던 일반 공급의 물량이 무려 201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일반 청약자 분들에게는 큰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자 분들을 위한 영상에서 이미 따져들었던 이야기, 입지에 대한 부분, 분양가에 대한 부분, 여기 태그 제가 남겨드리니까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지만 이런 건방진 놈 하면서 안 보신 분들 계시죠?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하남교사는 분당처럼 이렇게 세로로 긴 택지예요. 제가 임의대로 나눈 거예요.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제 맘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수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런 변경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1권역, 2권역은 업무, 상업, 주상복합, 그리고 주거시설 이렇게 좀 복합적인 권역이 될 것 같고 3권역, 4권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중심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상업시설 부분도 주상복합으로 바꿔서 전반적인 3기 신도시 전체에 계획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주거만 몰려있는 지역이 조용하고 아이들 뛰놀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아서 주택가격이 많이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지만 항상 1권역, 2권역 같은 업무, 상업, 그리고 주상복합, 주거시설이 잘 믹스되어 있는 지역이 장기적 측면에서 주택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번 분양 단지 나쁘지 않습니다. 신규 연장될 계획이 있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4권역, 3권역, 2권역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하거든요. 새로 생긴 역사는 이 권역마다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총점을 놓고 봤을 때 1권역, 2권역이 앞으로 하남교산 신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개발 계획도를 통해서 뇌피셜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철도 계약이라는 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분양하는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5호선 한 700m 거리 도보로 10분 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 개발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초기에 강남으로 강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5호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교통적인 측면에서의 초기의 불편함도 굉장히 낮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기축지역 미사의 인프라라든가 하남시 구시가지에 있는 인프라라든가 그런 생활 인프라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서 신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초기의 약점이 굉장히 적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꼭 청약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타입에 추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번 청약은 유형은 신청할 수 있지만 타입은 정할 수 없어요. 5구 타입 물량이 제일 많으니까 청약 꼭 하시되 평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짧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많은 물량은 5구 타입에 있습니다. 분양사 홈페이지에서 5구 A, B, C, D, E, F, G 타입 다 갖고 와봤는데요. 나눠보기로는 5구 A 타입 같은 경우는 판상형, B 타입은 타워형, C 타입은 제가 마음대로 붙여봤어요. 변칙 판상형, D 타입은 북향 판상형, E 타입도 변칙 판상형, 그리고 5구 F 타입은 타워형, 5구 G 타입은 북향 판상형입니다. 여기에 제가 타입별 물량에 대한 비율을 원형 그래프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5구 A 타입 판상형이 가장 좋은 평면인 거는 부정할 수 없지만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푸르지오 더 퍼스트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애들은 5구 C 타입입니다. 이 타입이 앞으로의 2단지의 가격을 리딩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변칙 판상형 구조, 원래 타워형이 나와야 되는 구조를 판상형으로 바꾼 이런 구조지만 전반적으로 방 3개가 다 남쪽을 보고 있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듀얼 조망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타워형 구조로 주방에 창이 없는 구조로 평면상에 확인이 돼요. 이 부분은 마통풍 부분이라든가 뭐 설거지뷰라고 하잖아요. 주부들이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보이는 그 뷰 창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방 3개 모두가 남쪽을 본다는 부분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물량이 제 마음대로 정한 북향 판상형 부분인데요. 안방은 남쪽을 보고 있지만 침실 2, 침실 3 이 방 2개가 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평면 북쪽에 뭐 뷰가 있으면 좀 괜찮은 평면이거든요. 뭐 한강에 보인다거나 그런데 그런 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통풍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그래도 2순위 구조로서 나빠 보이진 않는다.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북쪽에 있는 방들이 결로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로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줘야겠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 외에 타워형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G타입 북향 판상형 중에서도 이 침실이 타워형 구조를 판상형으로 바꾸면서 방 2개가 북향이야. 이 평면은 조금 저는 좀 그러네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 5구 G타입 저의 취향은 아니지만 물량 배분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물량이니까 5구 타입 청약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량이 제일 많은 쪽에 청약하시는 게 당첨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런데 5구 A 타입이 나왔다? 로또. 51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 물량이 굉장히 작아요. 52 타입 같은 경우에 어거지로 방 3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과감하게 방 하나 포기하고 방 2개 넣고 욕실 2개 넣는 이런 평면 요즘에 또 유행이기도 하거든요. 다용도실도 뒤에 배치가 돼 있고 거실도 굉장히 좀 잘 뽑은 것 같아서 사전 청약자들 분 중에서 51 타입 청약한 거 이거 잘한 걸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51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1 B 타입 같은 경우 타워형인데요. 저는 원래 타워형 평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 51 B 타입 타워형 평면은 저는 나쁘다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타워형 평면의 장점이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다른 방들을 딱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좀 나눠주면서 공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고 길게 빼주는 게 타워형의 장점이에요. 침실 1,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의 효과를 침실 2 앞에 있는 알파룸에서 구현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옷방으로서도 좋고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는 이런 방을 공부방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공부하는 공간과 자는 공간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거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51 타입 괜찮을 것 같습니다. 51 타입 물량이 59 타입 다음으로 많으니까 작은 계산 하셨을 때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51 타입도 과감하게 청약하시는 거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5 타입하고 58 타입은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청약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꼭 절실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당첨되면 좋고 아님 말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가이던스는 5타입 청약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23평 되는 공간일 거예요. 알파룸 부분, 요런 공간, 자녀 한 명을 보유한 세대라면은 공부방으로 쓰면, 그리고 남편을 위한 게임방이라든가 서재 공간,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로 하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쓰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58A 같은 경우도 타워형이지만 58이랑 59랑 뭐 1제곱미터 차이 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애매한 평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대1로 경쟁했을 때 경쟁률이 좀 낮을 수 있으니까 되면 좋고 아님 말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5타입, 58타입 청약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해드리면 59타입 청약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되면 좋고 아님 말고 하시는 부분은 55나 58타입, 작은 면에서 좀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51타입, 요렇게 청약하시면 좋은 전략 되실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도 뭐 이 정도면 공공 분양인데도 불구하고 동강 거리도 제법 신경 쓰고 배려를 해줬고요. 되도록 남양 위주로 뽑기 위해서 남서 남양 배치하는 부분도 남서 남동 이런 구조로 배치한 것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5구 타입 관련해서 작은 스케줄 제가 사전 청약자 분들 입장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요. 계약금은 10% 당첨되시면 5,800만원은 필요하시고, 중도금 대출 60%, 3억 5천 정도는 중도금 대출됩니다. 잔금은 30%, 1억 7,400 정도 필요하시겠지만 분양가는 5억이야. 하지만 입주할 때는 KB 시세가 잡힐 거잖아요. 제가 좀 넉넉히 항상 잡아드려서 가끔 막 이렇게 댓글로 공격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저스트하게 잡아봤어요. 한 5억 8천 분양가 상태로 잡는다고 하시면 공공분양이니까 당연히 무주택자분들이 청약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얼추 6억 잡고 6, 7에 42, 거기도 2천만원 정도 날리면 4억 정도 잡히는 거잖아요. 계산을 쉽게 하자고요. 최소 4억 정도 대출은 나오니까, 만약에 4억 정도 대출이 나온다 치면 1억 2천 정도 현금이 필요하실 거고, 7억이 만약에 대출이 나온다면 7, 7에 49, 4억 9천, 뭐 거의 한 5억 정도 대출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 잔금 시 현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 전세 시세가 아무래도 구시가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연식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4억에서 6억까지 좀 벌어져 있거든요. 최소 4억 정도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 1억 2천 정도만 있으면 잔금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전세가가 상승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세로 잔금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실거주 3년 유예되는 부분을 활용하실 분들은 전세를 줘서라도 현금 조금 준비할 생각하시면 잔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신도시는요, 광교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뭐 역사가 개통됐다는 얘기는 주변에 뭔가 상업시설도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번에 분양하는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는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신도시의 숙명이 초기 단계의 불편함인데 그 숙명을 피한 분양단지입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기회일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전청약자가 양보해준 물량이라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분양가 상승의 시대이기 때문에 분상지 아파트는 딱 지금 시점에서 이 지역의 최저가 아파트인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분양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선점하십시오. 3기 신도시는 소형평수 중심의 신도시예요. 소형평수 중심인 부분이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이 소형평수 아파트가 당신의 마지막 아파트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잖아요. 브릿지 형태의 주택으로 꼭 활용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입주 초기에 피할 수 없는 인프라 부재다는 약점이 없는 단지니까 충분히 누리시고, 3기 신도시 평균적으로 민간 청약단지들의 첫 분양이 2030년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늦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오래 걸릴 수 있는 신도시니까 3기 신도시 접근하시는 분들 처음 분양할 때 지금 현재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공공 분양이거든요. 민간 청약자들이 끼지 않는
우리들만의 리그잖아요. 이 리그에서 꼭 승리하시고 앞으로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주택을 발판으로 더 큰 집, 더 좋은 입지, 그리고 하남 교산에 있어서도 향후에 분양할 핵심 입지 쪽으로 밀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당첨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연휴가 끝난 5월 7일 수요일 특별 공급이 있고요.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9일 금요일 양일간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이 있습니다. LH 청약 플러스에서 제가 이전 청약에서부터 계속 강조해드린 내용이니까 청약홈 가서 찾지 마시고 청약 플러스에서 꼭 청약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청약 정보는 주변에 알려서 경쟁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번에 공공분양 청약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같이 청약하자, 이 영상 보고 청약 가이드 한번 잡아봐 라고 알려드리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떨어져도 내 친구가 당첨되면 기분도 좋고 치킨이라도 한마디 사주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꼭 당첨되세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